자, 강의 자료 그 27페이지 밑에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도구 번역본 엄청난 지평의 확대가 도출한 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갖고 활동 무대가 이제 커지게 된 것의 결과는 이 말이죠. 그리스인들이 언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숭배에서 더 나아가면 양속과 관습에서 무엇과 관련을 맺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 양속이란 말이야. 근데 지텐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지트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 지금 윤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데 그 지트라고 하는 지트. 자, 여기 이제 중간을 보시면 지테라고 해요. 지테. 근데 이제 n이 들어간 복수형입니다. 지텐이라고 해서 지텐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 인륜, 그래서 미풍양속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인륜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철학에서는 인륜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식이다 하는 그런 얘기. 양식, 양속이다, 미풍양속과 관습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읽어봐야 되는데, 자,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는 자신들이란 하고 이제 이게 나오죠. 표시가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시작부터 어떤 정치적 단위는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뭐다? 자기들이 헬라스 사람이다라고 해요. 헬라스. 이제 영어에서는 그리스 사람이라는데 자기들은 헬라스.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H를 빼서 엘라스라고 하기도 하고, 엘라스 이게 그리스란 말입니다. 그리스. 오늘날에도 그리스 하면 자기들 헬라스라고 합니다. 헬라스 사람, 헬라스인. 그래서 히랍을 하는 말이 왜 생기냐면요, 헬라스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릭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히랍이라 그러면 그리스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헬라스인이라는 점인데 이는 다른 자들, 즉 어떤 음을 흉내내는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인 표현을 발음하는 자인 야만인들과는 자신이 구별된다. 그래서 발음을 했을 때 외국인들 자기 발음을 내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구별을 자꾸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구별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갖고 있고, 고등 문명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하고 남을 구분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먼저 원조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구별의식, 이 엘리트의식을 갖다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면 선민사상. 그 종교 때문에 그렇죠. 야훼 신을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뭐냐? 자기와 남을 또 구분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자기는 헬라스, 남들은 바르바로이, 외국인이라. 바르바로이가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외국도 되고 야만도 되고, 그럼 그리스는 문명화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 이해를, 유대인에게서 먼저 볼 수 있는 선민사상이, 유대교를 통해서 바라볼 때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자기들 구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것도 나시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를 보고 뭐라 해요? 나실린이라고 그래요. 나실린. 나는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뭐가 다르냐면 도덕관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여호와 절대신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건 믿지 않는다. 이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헬라스고 남들은 바르바로이, 외국인인데 이 바르바로이에 담고 있는 거는 uncivilized, 즉 무식하다, 야만이다. 그래서 오늘날 바르바로이가 외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는 외국을 뜻하는데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질적인 건데, 이질적인 게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 uncivilized, 야만이라는 거예요. 야만.
그 barbarian이라 그러면 야만을 말하거든요. 야만. 좋은 말이 아니죠. 외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식하다는 얘기거든요. 무식하다. 그리스는 유식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리스들이 유식하기 전에 이미 유식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들은 그걸 자꾸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도 영향을 누구한테 받고 이집트한테 받고 메소포타미아에 크든 적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류사를 할 때에 고대사는 그 근동사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럽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전개 과정에서 유럽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얼마나 줬는지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덮을 수 없는 현실이요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와 외국을 자꾸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문제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로도 이어지는데 기독교 이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사를 배우면 나오는데 이 선민사상이 이 베타 의식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이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요. 그래서 외국 지배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베타 의식 때문에 그 나라의 풍속을 좀 받아들여라 하는데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기. 이건 우리 종교의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목숨 걸고. 그래갖고 이제 핍박을 좀 했던 게 로마 이전에도 그 그리스 피를 물려받은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들, 셀레우쿠스 왕조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은 자기들의 그리스적인 어떤 문화를 갖다가 주입을 시키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갖고는 그거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는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갖고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유태인들의 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생겨나면은 그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제자들을 갖다가 퍼뜨려서 기독교를 포교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데 뭐 이렇게 머리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절을 한다든지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는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운털이 박혀서 박해를 갖다가 300년에 걸쳐서 셀 수 없이 많이 받아요. 네로의 박해 같은 건 좀 변질된 박해인데 그건 이제 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한 희생제물로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 타협하지 않는 것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종교는 하나밖에 없고 그 유일신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의 일체가 되는 그 성부 성자 예수를 보낸 사람은 보낸 신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모르고 난다 성령의 영으로 존재하는 또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천주교부터 박해를 당하죠. 그죠? 제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는 쌍놈들이다 그래가지고는 박해를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순교를 하고 그런데 20세기 넘어와도 종교 박해는 계속되고 그 공산당을 갖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도입했던 많은 국가들이 종교를 없애버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소련 역사가 그랬죠, 그죠? 기독교인들을 전부 시베리아 유배를 보내고 죽여버리고.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교회는 이제 외국에 손님 오면은 장식용으로 교회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중국도 최근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박해는 계속 당해지고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떤 그 본질적 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타협하지 않는 그 뭐랄까 종교만이 지닐 수 있는 어떤 매력이자 특징일 수도 있는데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신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해를 많이 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는 그거하고 차원 다르다 하더라도 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좀 한계가 있고 좀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는 게 헬라스 문명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과야신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사람 아닌 건 야만이다. 이거 야만. 그래 갖고는 어떻게 돼? 페르시아가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만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프리시아 문명이 더 뛰어난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어떨 때는 강하게 또 진압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를 너무나도 구별을 해갖고 필요 이상으로 그리스가 아닌 사람들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오늘날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발끈하고 많이 반발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필요 없다면 차분하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너무 남비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27페이지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끝에서 7번째 줄 되는가요? 그들이 이해하는 자신들이란 그들은 헬라스인이라는 점인데 이는 다른 자들, 즉 어떤 음을 흉내내는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 표현을 발음하는 자인 야만인들로 인식되는 자들하고 자기가 다르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발음을 시원하게 못 내는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해갖고 이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 가운데 차이점이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부족의 기원론에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슈타메스 게네알로기라고 하는 것은 부족 더하기 기원론이에요. 부족 기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부족 기원론.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 알죠, 여러분들?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게 기원, 원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뭐가 돼요?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 아닙니까? 게네시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천지를 만드는 거. 이렇게. 즉, 이것은 매우 지엽적이긴 해도 28페이지로 가게 되면 하나의 실제적인 배경을 지니는 말인데 누구나가 그저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신화적 이야기와 더불어 미화된 것인데요. 자기를 좀 포장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들의 원초적인 조상 수담파타라 그러면 이제 원류죠, 원류. 이게 조상이에요. 원조 조상이에요. 원조 조상인데 이 족보를 따라갈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게 헬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시작점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헬레네스로 본다는 거죠. 그리스인인데 헬레스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신화 같은 얘기인데 이 헬렌의 아들, 손자 이런 것들 중에 이름 이런 게 있다면 아이올로스가 있고 이온이 있고 도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온 알죠? 그죠? 자연과학에 나오는 이온 그죠? 도로스는 도리아인들이 되는 거고. 그래갖고는 이제 이름이 어떻게 아이올리아인들, 이온인들, 도리아인들. 이온인들이 나중에 보면 소아시아 쪽에 눌러 사는 이오니아인들이 되는 거죠. 이오니아인들이 페르시아 지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진압하니까 원군을 보내달라 해갖고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고민하다가 보낼까 말까 하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 페르시아 쳐들어오는 사건. 유명한 퍼시안 워, 페르시아 전쟁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내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두드러질 정도로 드러나는 바가 단지 상이한 의향만 식별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신도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얘들부터 해갖고 이 신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스에는 또 신이 종류별로 너무 많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복잡한 인간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면 바다로 복잡하게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이 정신세계도 복잡해요. 예, 복잡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헤브레이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보면 읽어보면 논리가 아주 선명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그리스는 되게 복잡해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혼란스러운 게 되게 많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이 바뀌면서 자 이제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어떤 그 공동체적인 결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종교 의례를 준수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경험에 이른다라고 할 것이다. 자, 상이한 집단들, 각기 다른 집단들이란 말이죠. 하나의 중심 장소에서 공동으로 특정한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몇몇 신이 있는데 이걸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 숭배의 조직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끈적끈적한 걸 봐요. 이게 solidarity라고 그래요. solidarity라고 그래요. solidarity를 갖다가 확인해요.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뭐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오는 게 참여연대 뭐 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게 유대를 말해요. 견고한 결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암틱이 아니고 죄송하네요. 암픽티온이라네. 자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위키에서 정보를 좀 가져왔는데 검색어를 넣었는데 위키페디아를 이제 여러분들 뭐 검색 엔진 다음에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는데 구글이 제일 좋습니다. 왜 다음이나 네이버는 한국 거기 때문에 넣으면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암픽티오니로 넣어보는 거죠. 암픽. 자, 한국말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암픽티오니. 구글이 좋다는 거죠. 구글에다가 google.com을 해서 검색어를 넣으면은 지금 제가 다루게 될 이 설명이 나오는 암픽티온이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는데 어려운 개념이죠. 암픽티온이라 그래가지고 이 구글에다 넣으면은 이게 나옵니다. 암픽티온. 그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유대를 다지기 위한 걸 이렇게 행사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구글에 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잠깐 볼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구글 쳐보면 나온다 이 말. 이걸 뭐 강의 자료에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암픽티오니 리그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자, 리그라고 하는 연맹, 동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고대 그리스 말에서는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거지, a league of neighbors, 이웃들 간의 연맹을 말하고 있다네. 아니면 암픽티오닉 리그라고 말하고 있다네. 암픽티오닉 연맹이라는 거네. 이거는 고대의 그리스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부족 간의 연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An ancient religious association of Greek tribes.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부족들 간의 종교적인 연대를 말하고 이게 암픽티오닉이라는 게 암픽티오닉. 이거는 아주 먼 과거에 형성된 것이다. 언제?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생기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아주 옛날에. The six Dorian cities of coastal southwest Anatolia. 아나톨리아 남서 해안의 6가지 도리아 도시들 혹은 The 12 Ionian cities to the north.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12개의 이오니아 도시들 그리고 또 뭐요? The Dodecapolis forming an Ionian League, 즉 아이오니아 연맹을 형성하는 많은 도시들이 언제 BC 7세기 중엽이니까 650년 정도죠, 그죠? 뭐 그보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BC 7세기 중엽의 멜리스 전쟁으로 기억되는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옛날 얘기는.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먼 옛날의 일로서 기억되면서 그런 다음에 그 최초의 기록도 아주 옛날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픽티오니가 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 amphictyony consisting of polities under the aegis of Apollo's shrine at Delos. 델로스에 있는 아폴로의 신전의 주도에 의해서 정치체로 구성되고 있는 정치 집단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암픽티온이다라고 합니다. 델로스는 항구거든요. 중요한 항구란 말입니다. 그리스 세계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신 중에 아주 등급이 높은 게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있죠. 아폴로의 신전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암픽티온이. 예, 그러니까 신 중에서 등급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장하고 뭐 통장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장 아니면 무슨
뭐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 주관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was apparently well established in the 7th century. 자, 기원전 7세기에 이미 그죠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델로스에 있는 아폴로에게 호모가 씨를 갖다가 바치고 있을 때 보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 여기까지 다 생각해버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픽티온이라는 건 이제 이 공동체 연맹이다라고 하는 거야. 세월이 오래 걸린 것이고 이런 게 종교적으로 서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미 옛날부터 생긴. 지금 읽어 나가다 보면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숭배 행위의 많은 경우에서 전체 부족들이 포함되었고, 그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 어떠한 공동체적 소속감의 형성을 위한 대단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오니아인들에게 공동의 숭배 대상으로 소아시아의 반도, 미칼레라고 하는 이오니아 도시들의 연맹체적인 성소, 거룩한 신전 같은 곳이 파니오니온이에요. 파니오니온에서의 포세이돈이 델로스라는 작은 섬의 아폴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에게 해역의 중심지에서 좀 말이 좀 그런데 이거 원어를 그대로 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타났던 곳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에게는 뭐 어떤 그리스인들이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그리스인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들끼리 모임이 서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땅이 그리스 본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적인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짓거리를 할 때는 인정을 한다. 아무리 피부가 다르고 하더라도 한국말이 유창하면 그죠. 한국인 인정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느낌이 통해버리는. 근데 얼굴은 뭐 완전히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질감이 생기는 건 어떡 합니까? 인간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이오니아인들의 그리고 많은 숭배 행위는 범헬레니즘적인 축제로 정해. 범이라는 말 알죠? 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포함시킨다 이 말. 범헬레 광범위하다는 말이에요. 거국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국적인 헬레니즘적인 축제로 전개되어 갔다. 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그리스인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숭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올림피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올림피아에서의 제우스 숭배를 신중이 제일 높은 게 제우스인데요. 올림픽 경기의 시작이 전통적으로 776년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톤이 생기려면 490년이 돼서 페르시아 전쟁이 터져야 이게 생긴단 말이죠.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다가 마라톤 종목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델피에서의 아폴론을 위한 축제가 서서히 생겨나고 코린트의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해협이 있어요. 에서는 포세이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네메아에서는 제우스를 숭배하고 뭐 각 지역마다 자기들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신이 딱 정해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인들을 유사성과 상이함 속에서 균등하게 관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전체 그리스적인 통일성을 표현해 줄 것이 이제 글쓰가 이제 오타가 나는데 그죠? 그리스적인 우선적으로 종교적인 요소를 제이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토스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네. 미토스라고 하는 관습 이런 거를 신화를 말하는 신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온 지역을 돌아다녔던 시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하나의 통일적인 표현을 구현하는 장소를 창출해냈다. 원초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여기 좀 오타가 나는데 숭배되던 신들이 앞에 신들이는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숭배되던 신들이 독특한 불멸성을 지니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의 확고한 체제로 폐쇄됐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이니까 분명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고한 체제로 되었고 그 정점에 12명의 올림피아 신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자, 번개를 내려던지는 기후의 신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이다. 수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 자, 이러한 전개 과정은 BC 8세기 700년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귀족정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결집체가 만들어지려면은 끈덕지가 생겨나야 되는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분위기 조성하는 게 이런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부유하고 유력한 오이코스의 주인들이 아까 오이코스 얘기했죠. 그죠? 가정 조그맣게 3명, 4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솔고 식구들 이게 오이코스니까 오늘날 치면 그냥 동네 하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집을 한 열 몇 개 합쳐놓은 정도 수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그 말에는 그렇게 됐을 때에 부유하고 유력한 오이코스의 주인들이 부단히 그들의 선명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내려고 애를 썼. 그들의 베타적인 특성을 창출하고 확고히 하려고 했다. 이 베타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수용하기에는 불안하다 이 말. 그들은 가문의 태생적인 귀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사회에서 주장하려는 시도는 경우에 따라 좌절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은 아직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오이코스 주인들의 내적인 생활을 본질적으로 고유하게 조직해낸 마을 공동체에서 부자들은 특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명예, 부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그들은 지도적인 지위를 형성할 여지가 좀처럼 없었지만 그래도 특히 각 부유한 농민, 이게도 못한 농민들은 직접 유력자의 집단으로 상승을. 이 돈 많으면 유력해지는. 이 그 처음에 나타난 그리스의 정치는 이 돈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권 정치라. 많이 들어봐요. 응? 금이 이제 돈이고 그죠? 권이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초기 단계는 미안하지만 금권 정치거든요. 한 70년대 말은 돼야지 이게 좀 사라지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정말 금품수수 심했단 말이에요. 금권 정치라. 돈 없으면 정치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래도 법이 좀 있고 그래갖고 단속을 하지만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 가지고 초기 50년대 60년대 보면은 국회의원 한번 나오려면은 일단은 제대로 부자가 돼야 돼. 아니면 나올 꿈을 못 꾸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민도가 낮아가지고 건품을 뿌리게 되면은 하다못해 세탁비누라도 돌리면 표가 몰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꿈도 못 꿀 일인데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2006, 700년 전 그리스는 두말할 것도 없다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 하더라도 얘들도 굉장히 이런 정치하고 돈하고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29페이지 중간인데요. 직접 유력자의 집단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해서는 그러한 명성 있는 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근본적인 사회적 기본적 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집과 가정이 중심에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그들의 친지들과 군대 동료들이 집단을 이루고 이들의 일부는 이른바 빈객으로 다른 곳에서 살기도 했다. 가스트 프로인데라 그러는데 그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바람 잡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빈객이 이제 정치적 역할을 크게 한다는 건데 그리스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동양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나타나는 게 빈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유력자 집안에서 정치적 일을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빈객이 아무나 빈객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빈객. 우리 치면 이제 손님이란 말인데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죠? 빈객이다 하는 거예요. 네, 빈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스트 포인트. 빈객이다. 자, 집과 헤타이로스 집단은 군대에서 동료 집단을 헤타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집단은 그들의 세계였고 다른 면에서 일반적으로 불신과
질투가 만연했다. 이것도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 말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자들이 바로 영향력 있는 자들의 무리에서 아주 높게 평가되는 것이 내기를 벌이는 격투에 대한 생각이었고 싸움과 분쟁은 일상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자꾸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건 뭐냐면 이제 좀 더 유리해지기 위한 거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정을 보이는 강력한 감정 그리고 서열과 지위를 향한 열정은 양보와 합의를 위한 태도를 약자의 표시로 보이게 만들었고 이러한 식의 태도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유도했다. 그래도 항시 최고가 되는 것과 다른 자들을 능가하도록 이게 이제 그들의 불문율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뭐가 됐냐면은 바이슈프룩이라고 원어를 제가 번역을 잘못했는데 이게 선거의 의구가 아니고 이 좌우명이란 말이에요. 좌우명. 바이슈프룩이라는 것은 제가 직역을 했는데 잘못 나온 거고 이 핵심어가 됐다는 거예요. 좌우명에. 바이슈프룩. 바이라는 걸 영어로 치면 선택하다는 말이고 슈프룩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좌우명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표라고 해도 되고 이 바알슈프룩이라는 건 좌우명이라 아주 새겨들어야 될 말이다. 교훈적인 말이다. 그냥 금과 억조다 이 말이야. 좌우명이다. 바알슈프룩이라는 좌우명. 선거의 어구가 아니다. 선거의 어구가 아니고 좌우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기 그리스도 이제 중국의 무협지 나오는 그런 시대처럼 아주 그냥 그 힘 있는 게 최고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시 최고가 되는 것과 다른 자들을 능가하도록 하라. 이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인생의 교훈이었다. 자, 이러한 태도가 비견할 만한 생활 양식과 통상적 형태가 되었을 때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경쟁이 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시기하고 적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그들은 바로 생존을 위해 일해야만 할 필요가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인간 배부른 사람들이어서 오로지 자기가 나아지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데 타고나게 이게 유력자들이라는 거죠. 레저 클래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어에서도 레저 클래스라고 나오죠. 그죠? 여유로운 계층이다 이 말입니다. 레저를 즐기는 계층인데 막스 베브가 뭐라고 얘기했냐 압쾌물릿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쾌물릿이다. 압쾌물릿이 뭐냐면요 이게 원어인데요 전통적이란 말입니다. 전통적. 이게 세습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대로 놀고 먹는 사람들인데 타고난 태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통적이다. 세습적이다. 압쾌물릿이다. 압쾌물릿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전통적이다, 세습적이다, 태생적이다. 그 이름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델, 너블, 귀족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귀족이 분명한 입지를 트는 것이다. 그들의 습성이 뭐냐? 습성, 하비투스란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언제냐? 9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한 오래됐습니다만 진중권 씨가 호모 코리아니쿠스란 그 개념의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적 인간이란 말인데 여기서 몇 가지 비판을 했는데 생각이 없고 사는데 바쁘고 늘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한국적이다. 여유가 없다. 굉장히 대놓고 많이 깠습니다. 근데 까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제는 어떤 여유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걱정될 판국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변화는 굉장히 빠른데 자 그래서 습속이란 말을 그 사람이 썼어요. 그때 습속이라는데 하비투스는 여러분 어디 나라 말이냐면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거를 유럽에서 더구나 영어에서 그냥 써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번역할 필요 없이 좋은 말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버스 같은 거 번역 어떻게 하면 그죠? 그냥 버스라고 써버리죠. 그죠? 이것처럼 습속이다. 하비투스는 미세한 차이를 과시했고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은 여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만 있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뭘 과시하려면 전쟁에 나가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니까 국가를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주로 골몰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주로 이제 부자들이 전쟁의 지휘를 많이 하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이 있다. 시간이 다 돼가 더 이상 못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그리스 앞부분을 했으니까 이제 BC 한 600, 700년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PPT 깔아놓은 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 자료 깔아놓은 거 보면서 그리스 역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PT 설명 먼저 하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그리스하고 헬레니즘을 할 것이고 5월 말 정도 되면 로마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읽어보면 덕이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 병행해서 같이 읽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경청하셔서 감사드리고